대형 기술주들은 오늘 아침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술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면서 큰 반등을 보인 이후의 흐름인데요. 애플은 다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글로벌 기술 리서치 총괄인 댄 아이브스가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러 오셨습니다. 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는 이번 관세가 미국 기술 산업을 수년간 후퇴시킬 경제적 아마겟돈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고려할 때 기술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당시엔 정말 어두운 날이었고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 봅니다. 이번 관세는 2개월 정도의 유예 혹은 면제를 준 것이고요. 표현은 어떻게 하든 가네요. 이건 중국과의 협상 공간을 확보해준 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교 관계자들도 지금 상황을 일종의 숨 고르기 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던스는 여전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비하면 절벽에서 한 걸음 물러선 긍정적인 조치라고 봅니다. 그날 제가 암울하다고 말했을 때 팔로워들에게 꽤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그날 밤 인터뷰도 들었고 지금 커브하고 계신 종목들을 보면 여전히 황혼지대에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최근 애플에 대해 쓴 리포트 제목도 그렇고요. 지금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오래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기술주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 관점은 이 문제가 협상을 통해 훨씬 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될 거라는 겁니다. 이건 테슬라부터 GM까지 공급망에 속한 모든 기술 자동차 기업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현실은 업계가 목소리를 냈고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반응했으며 달러도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백악관도 협상이 가능한 수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신호죠. 시장도 지금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결국 기술 분야에서는 협상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으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미국 기술주의 트럼프 풋이 존재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일을 25년 넘게 해왔는데요.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등 많은 걸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제 커리어에서 가장 미친 이주였어요. 그리고 미국 기술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가장 무서운 이주였습니다. 아직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시장과 산업계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물론 일정 수준의 리쇼어링이나 상호 관세는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형태로는 이 속도로 계속 갈 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단지 마이크 잡고 선언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업계가 직면한 진짜 현실이죠. 는 테슬라 이야기도 해보죠. 테슬라가 앞으로 자동차 업계를 둘러싼 새로운 정책이나 움직임을 어떻게든 피해 가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댄의 판단으로는 이번 관세 유예 조치가 테슬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테슬라는 머스크와 백악관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완전히 독자적인 상황에 있는 걸까요? 관세 문제만 놓고 보면 테슬라는 디트로이트 빅3나 다른 경쟁사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외국 자동차 업체들은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고요. 머스크도 그 부분에 대해 언급했었죠.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와 관련해서요. 제 생각엔 최종적으로는 이번 관세가 자동차 부품보다 완성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큰 차이가 나죠. 결국 그런 방식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경우 중국의 자국산 구매 정책이 어떻게 보복으로 작용될지 우려됩니다.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죠. 앞으로 6개월은 오스틴 공장, 자율주행, 생산 확대 등 여러 측면에서 테슬라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자초한 브랜드 이미지 문제는 여전히 유럽과 미국에서 수요 감소라는 형태로 테슬라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분기 동안이 테슬라에겐 결정적인 시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엔 머스크도 백악관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물러나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앤서니 펌플리아노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프로페셔널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창립자이자 CEO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약 8만 5천에서 8만 6천 달러 수준이고 가장 최근 저점이었던 약 7만 6천 달러 부근까지 하락했다가 반등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앞으로 어디로 향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금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그건 지금 시장에서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들어 비트코인은 약 10% 하락했고 금은 20% 상승했죠. 하지만 지난 1년간의 흐름을 보면 두 자산 모두 약 35%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이 엇갈리는 점이 흥미롭긴 해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보통은 금이 먼저 상승장을 주도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명확히 밝혀진 건 없지만 제 추측으로는 많은 중앙은행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이런 지정학적 불확실성 국면에서 비트코인을 피난처로 삼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금이 먼저 오르고 나면 대략 100일 정도 뒤에 비트코인이 뒤따라 오를 뿐 아니라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더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곤 하죠. 요즘 투자자들이 실제 비트코인을 직접 사고 파는 경우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진짜 비트코인 자체를 거래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에 반해 ETF 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즉, ETF가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방식 말이죠. 지금은 두 방식이 모두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제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해 거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ETF를 이용하는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분들이 간과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한 국부펀드가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었죠. 우리는 ETF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라고요. 제가 그걸 흥미롭게 본 이유는 최근 비트코인을 둘러싼 논의가 지정학적인 맥락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해서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면 단순히 수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국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나 제재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반면 ETF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가격 변동에 노출되는 구조일 뿐입니다. 지정학적 전략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의 국가들이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전략적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추가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면 우리도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라고요? 꼭 비트코인을 직접 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관망하는 선택지도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ETF를 매수하면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 참여할 수 있죠. 하지만 직접적인 지정학적 부담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수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하죠. 물론 정부 측에서는 비트코인 준비금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긴 했습니다. 초기에는 압수된 비트코인 등으로 준비금이 구성될 거라고 했고요. 그런데 정말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 국민 세금으로 비트코인을 사게 되는 구조인데 말이죠. 지난주에 저는 워싱턴 DC 백악관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대통령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의 전무이사인 보 하인즈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에게 이 질문을 아주 명확하게 직접 던졌습니다. 그가 제게 한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겁니다. 정부는 단지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을 갖는데 그치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비트코인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비트코인을 어떤 재원으로 사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 아닌가요?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건 그중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첫째, 금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 일부를 매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일인가요? 누가 그 결정에 책임을 지게 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가요? 현재 여러 부처가 함께 협력하는 태스크포스 형태의 정부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는 에너지 정책 담당자부터 사법당국, 경제자문위원들까지 모두 참여하고 있고요. 정부 내 다양한 부문이 함께 이 문제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성급하게 일방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실무 그룹은 구체적인 방안을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게다가 관세 수입 같은 재정 자원이나 이전까지 낭비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쓰였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영역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시장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정부가 비트코인을 보유만 하겠다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정부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다른 국가들 역시 채굴을 통해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있거나 자국의 천연 자원을 활용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시 다양한 전략을 함께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간밤에 테슬라는 7% 이상 크게 빠졌다가 다시 장 마감 때 4.9% 빠진 걸로 마감이 돼서 241달러 선을 지켰는데요. 자, 애프터 장에서는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의 그 큰 폭으로 빠진 이후에는 엔비디아발 충격 때문이죠. 자, 그 엔비디아가 미국을 위해서 그 큰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중
무역 전쟁 격화로 인해서 그 엔비디아의 저가형 중국 수출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비용 증가가 예상이 돼서 엔비디아 주식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테슬라 주식 그리고 기술주들도 다 함께 동반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 기간을 잘 견디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금 영상 두 개를 먼저 보셨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이제 여러분이 테슬라 관련해서 그 시청을 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 기술주에 오랫동안 투자했던 데나이부스가 테슬라의 내성은 자동차만 놓고 보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GM, 포드, 기존 레거시 기업들보다 견조하고 다른 전기차 기업보다도 뛰어나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는 자체 수직 계열화가 거의 완성됐기 때문에 다만 그 완전히 100%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일부 관세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되지만 그 데나이부스의 견해를 잘 인터뷰 내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발 이런 관세 여파 그리고 도지위원회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약화 때문에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 일론 머스크가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그 좀 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로 이제 그 데나이부스는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충분히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론 머스크가 이 정도 했으면 기업가로서의 좀 더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도지위원회 활동은 이미 3개월 넘게 지금 하고 있죠. 1월 10일 취임 이후에 1월 20일 취임 이후에 지금 3개월 이상 되고 있는데 5월 말 정도에는 예정대로 복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지금 테슬라가 6월 텍사스 오스틴 그 비감독 자율주행 세계 최초 출시를 앞두고 굉장히 중차대한 시점에 있죠. 자,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이제 지금 날아왔는데 중국에서 모델 Y 이제 3만 달러 이하 반값형으로 추정되는 그 위장막 씌워진 모델이 발견됐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영상 중간 부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지금 호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세 이슈 때문에 많은 그런 호재가 묻혀서 주가가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자, 이 기간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견디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기사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죠. 자, 참고로 그 비트코인 기사도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셨는데 이 비트코인 인터뷰 앤서니 폼폴리아노가 백악관 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 백악관이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할 계획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 부분 세밀하게 준비한다는 내용이고 자, 이걸 봤을 때 지금 미국 정부는 관세 전쟁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의 달러 기축 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건데 그거를 비트코인을 통해서 지금 그런 거대한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이 큰 흐름을 절대 놓쳐서는 우리가 돈 벌 기회가 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추구한다면 비트코인 역시 계속 3일 경제독립 TV와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좋은 마인드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기사를 확인해 보죠. 자, 무려 700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미국 엔비디아 H20 이거를 무기한 대중국 수출 규제를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분기 비용 처리만 7.4조 원에 달할 듯해서 우리나라 기업에는 이제 미미한 영향이지만 직접적으로 엔비디아는 큰 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7% 이상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기업의 그 본질적인 어떤 그 책보다는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지금 미국의 기술주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거 잘 견디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린을 건드렸나? 미중 무역 전쟁에 발목 낀 엔비디아 H20 GPU인데 지금 시진핑과 트럼프와 시진핑이 사활을 걸고 있죠. 여기서 밀리면 이제 끝장 난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만나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기간이 이제 빠르게 다가온다고 보고 여기서 영린을 건드렸나는 이제 1월에 등장한 딥시크 R1 여기에 이제 자체 AI 칩 화이 상대적으로 반사익이 이제 전망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때리면 때릴수록 또 자체 역량을 개발하다 보니까 사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가 쉽지만 않은 게 현실인데요.
자, 엔비디아가 이제 15일 중국 시장용으로 설계된 H20 GPU 수출 제한 조치를 공시하면서 여기에 이제 관련한 비용만 추가로 7조 이상이 추가 비용이 드니까 당연히 이제 기업의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개발한 H20 GPU 칩을 이제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자, 그 영상이 그 중간에 지금 변동성을 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가 한 5% 빠지고 있고 팔란티어 5.7%, 엔비디아가 6.8%, 아이온큐가 3.2, 애플이 3.8, 비트코인이 이제 보합세입니다. 84K 1억 1,900만 원, 도지코인은 2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로 인해 테슬라 중국산 사이버캡 부품 수입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악재로 전해지면서 테슬라도 5%대 그 장 중간에 밀리고 있는데요. 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죠. 결국은 이제 M2 통화량이 중과가 되고 관세 전쟁이 좀 안정이 돼야 요즘은 주가와 함께 거진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1억 1,900만 원 지금 기록하고 있고 이 비트코인이 이제 지금 조정을 줄 때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10억이 돼서 비트코인을 지금 되돌아보면 굉장히 싼 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의 얘기처럼 자산의 2% 정도는 최소한 나의 포트폴리오에 고려를 해야 된다. 요걸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중국의 지방정부가 이제 압수 비트코인을 매각한다는 소식인데, 자, 일각에서는 전략 비축 자산화해야 된다. 사실은 중국이 미국보다 더 비트코인의 진심이었는데 자본이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유출되다 보니까 시진핑이가 이제 이걸 전격으로 막은 거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미국이 지금 이 비트코인의 패권을 가져오려고 물밑 작업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관세 전쟁도 결국은 예전보다는 중국이 유리한 형국이지만 그래도 미국 주도의 그런 이제 어느 정도 봉합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비트코인 부분에서도 중국이 진심을 가지고 만약 이걸 했었다면 더욱 그 기축통화 달러의 패권이 흔들렸을 텐데, 다행히 미국이 이 패권을 빠르게 선점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어쨌든 이런 이제 흐름을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23일로 예정된 그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이 주요 질문 지금 올라와서 공유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FSD 언슈퍼바이저들은 언제 개인 소유 차량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냐. 벌써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내가 테슬라 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돈 벌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벌써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FSD가 현실로 오고 있다는 반증이고요. 두 번째 질문, 테슬라는 올해 더 저렴한 모델을 출시하기 위해 여전히 궤도에 있느냐, 아니면 사이버 트럭과 유사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단순화된 버전에 중점을 둘 것인가. 지금 영상 뒷부분에 중국에서 모델 Y로 추정되는 3만 달러 이하 반값형 모델 Y 스타일이 지금 목격이 됐다는 목격담이 올라왔죠. 자, 3번, 테슬라는 관세, 정치적 편향 등의 형태로 글로벌 경제 위험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 어떻게 포지션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자, 네 번째, 테슬라는 여전히 배터리 공급 제약, 이 배터리 공급 제약이 있고 또 관세와 함께 어떻게 이제 변경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4680에 완전히 그 제약을 안 받는 수준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자,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 보면은 테슬라 브랜드 손상에 대한 모든 소문과 관련해서 1분기의 주문 유입률에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을 했는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떠들듯이 일론의 그 도지위원회 활동이 실제 매출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모델 Y 주니퍼 신모델의 램프업 때문에 영향을 미친 건지, 이걸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로보택시는 올해에도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느냐. 자, 6월 일론은 연속해서 그 최근에 코멘트를 늘리고 있죠. 자, 6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지금 여전히 불안한 거죠. 자, 7번, 테슬라 옵티머스 파일럿 라인과 관련해서 현재 운영 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주당 옵티머스 봇의 생산량은 얼마인지, 최근의 관세가 생산 라인의 향후 확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주 중요한 질문이 7가지가 정리돼서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파이퍼 샌들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50달러에서 400달러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는 얘기인데요. 자,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테슬라의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관세 여파로, 전쟁 여파로 인한 외생적인 변수가 지금 크게 테슬라뿐만 아니라 기술주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고 이거는. 자, 그리고 그 테슬라가 로보택시 그 진단 엔지니어를 모집 중이라는 속보가 나왔는데요. 로보택시 출시를 위해서 매우 낙관적인 소식이죠. 자, 로보택시 진단 엔지니어 모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 부분 로보택시가 그 활성화가 되고 있고 잘 준비가 되고 있다. 자, 6월까지 이제 채 한 달만 지나면 이제 그 되는 겁니다. 자, 테슬라가 인도에서 슈퍼차저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인도 확장이 이제 서서히 급가속을 밟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자, 그리고 머스크가 최근에 그 FSD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충격적인 거는 2025년 말이면은 테슬라의 그 신차가 구매자의 집까지 FSD 자율주행을 통해서 운전을 수술해서 찾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그 텍사스 공장 내에서 자율주행이 계속 목격이 되고 있는데 출차부터 이제 그 파킹락까지 자동으로 움직여서 가는 거죠. 차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긍정론과 회의론이 있지만 긍정적인 거는 공장 자율주행에 이미 성공을 했고 넘어야 될 부분은 미국의 교통안전국의 규제 과연 복잡한 도로에서 실제 주행했을 때 신차가 이렇게 집까지 배송되는 거를 어느 정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허용해 줄 것이냐. 기술적 완성도는 어느 정도 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있는 거죠. 체크해 주시고요. 자,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자율주행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비치는 글이 나왔는데 6월에 오스틴에서 유료 서비스로 무감독 완전주행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래서 팀과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는 6월에 오스틴에서 감독 없이 차에 아무도 타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의 초기를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 반가운 소식인데 이렇게 선적장에 쉴 새 없이 모델 Y 주니퍼가 상하이 난강 터미널에 선박에 실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램프업이 올라오겠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대박 속보인데요. 이게 지금 모델 Y처럼 형태를 한 약간 퉁퉁해 보이는 그런 저가형 3만 달러 이하로 추정되는 모델 Y가 그 신모델로 추정되는 반값차가 지금 목격되었다. 자, 이 목격담이 올라왔죠.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소식인데요. 사실 그 5, 6월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쯤이면 반값 그 전기차가 테스트 주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기다리신 분도 많죠. 그런데 이미 중국에서 이런 게 목격됐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연일 시진핑 중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210억 달러를 벌여들였다고 하는데 미국 시총이 10조 달러가 날아갔죠. 줄어들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로 약 한 30조 정도 벌려고 이 10조 달러면은 애플 같은 그 기업 시총의 3배가 날아간 건데 이런 예상이 깊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고 자, 푸틴마저도 푸틴마저도 일론 머스크를 칭찬하고 있는데 푸틴이 일론 머스크를 칭찬하면서 그 소련의 우주 개척자 세르게이 콤블레프와 일론 머스크의 동급으로 올려놓고 일론 머스크를 혁신가로서 칭찬하고 있는 거죠. 참 의외적인 현상입니다. 자, 로보택시가 출시하는 것을 100%로 확신한다는 이제 X글인데 개발이 아닌 유지보수 인력을 현재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봐서는 개발 단계가 아니라 이미 출시는 확정이 됐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6월달에 론칭되면 유지보수 인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점점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인도에서도 이 슈퍼차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구인 공고가 올라졌다는 소식이고요. 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인도 시장 진출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그 중국에서 이렇게 반값차로 추정되는 이 유출된 예상 이미지에 따라서 그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있다. 자, 이런 게 이제 그 X에 글이 올라와 있고요. 자, 2018년 이후 중국은 극심한 디플레이션에 처해 있죠. 자, 1인당 국민소득이 아직도 13,000달러밖에 안 되는 인도, 베트남으로 수없이
많은 공장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젊은이들이 공황 상태에 빠진 거죠. 자, 이제 그 중국에는 그런 어떤 공정 경쟁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약태화되다 보니까, 자, 많은 이제 뭐 현대기아차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애플도 인도 베트남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중국의 시장으로 생산 기지를 지금 옮기는 추세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리 인구 대국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사회가 좀 취약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서민층의 그 소득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관세 전쟁이 미국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중국도 큰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산주의 국가라도 결국은 어느 선에서는 미국과 결국은 타협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글이 올라왔고요. 자, 오늘 테슬라는 다행히 241선을 지키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요즘같이 엔비디아, 애플 말할 것도 없는 이런 굴지의 기업들도 5%, 7% 급락세를 보이는데 비하면 과거에 비하면 테슬라는 달라진 느낌입니다. 자, 240선, 250선을 잘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관세 전쟁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또 일론 머스크의 도주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지금 테슬라 호재 6월 텍사스 오스틴 그리고 5, 6월에 반값차 출시 예정. 자, 이런 것들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옵티머스 버스의 5,000대 생산, 2,000대 공장 투입. 자, 이런 소식까지 그리고 지금 모델 Y 주니퍼가 굉장히 불티나게 잘 팔리고 있다. 그러면 2분기에는 이제 판매량도 돌아서고 또 기가상하이의 메가팩 지금 굉장히 램프가 빨리 올라오고 있죠. 거기다 6월 텍사스 오스틴이 성공하면 이제는 FSD 자율주행 채택률 월 $99 구독료도 결국은 EPS에 영향을 미칠 거고, 자, 이런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 볼 때 테슬라가 결국은 몇 개월만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을 잘 참고 좋은 우리가 수량을 매집하면서 잘 견디신다면 하반기에는 더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걸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1차 목표는 $500 그리고 $1,000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경제 독립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짧은 공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3일 경제 독립 TV가 또 한번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비트코인 이렇게 경제 독립 방송도 하고 또 복지 방송도 드리지만 다음 주부터는 외부 인터뷰 또 내부 인터뷰를 통해서 세무 정보 또 성공한 사업가 소식 그리고 중장년층의 고민까지 해결해주는 그런 다양한 아이템으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그 3일 경제 독립 TV 스튜디오도 오픈을 해서 이제 여러분께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좋은 댓글로 많이 글을 달아주시고 또 만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도 좀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힘닿는 데까지 어레인지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더 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채널, 좋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채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이 큰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